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회사에서 항상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견을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다.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보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사람이 갑자기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조용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팀장이 되거나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원래 이렇게 똑똑했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지?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바로 보여주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하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할까? 이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예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안녕하세요. 현실의 세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인간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깊은 현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느껴볼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할까? 이 질문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챕터 1. 진짜 똑똑한 사람은 왜 조용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회의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토론에서 항상 이기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매우 조용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모습이 더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서울의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편하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한 신입사원이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자신감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신입사원은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은 조용한 신입사원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혹시 생각이 있나요? 그때 그 신입사원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나온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팀장은 놀랍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깊이 있네? 이런 상황은 한국 회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똑똑한 사람은 먼저 관찰한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관찰합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 어떤 성격인지, 누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천천히 파악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단순히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언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회의에서 팀장의 의견을 바로 반박하면 내용이 맞더라도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타이밍을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벼가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벼가 많이 익으면 무거워져서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경험이 적고 지식이 부족할 때는 자신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점선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학생은 바로 손을 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끝까지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조용했던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생은 말하기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때로는 전략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이 많은 환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가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나보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굳이 지금 내 능력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배우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경험합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봅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바보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보여주고 언제 숨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있습니다. 때로는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한 순간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유가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것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면서까지 조용하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챕터 2. 사람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불편해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불편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경쟁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장에서 생기는 미묘한 분위기. 서울의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아주 빠르게 작성하고 데이터 분석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신입인데 정말 잘하네. 앞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각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나서지? 신입인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어떤 선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잘하면 내 위치가 불안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능력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너무 뛰어나 보이면 생기는 문제. 한국 사회에는 튀지 마라 라는 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특히 조직 생활에서는 이 문화가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가 너무 뛰어나 보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 존경.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다. 두 번째 반응, 경계.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조금 조절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런 캐릭터가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거나 조금 어수룩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작아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심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능력이 있는데 숨겨야 하지?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능력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챕터 3. 말이 많은 사람보다 위험한 사람.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더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면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토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깊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직원은 계속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반면 다른 직원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때 딱 한 번 말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설명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나중에 그 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이 말이 도움이 될까? 그래서 말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아주 강력합니다. SNS 시대의 착각. 요즘은 SNS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바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 하나 더. 한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수레에 짐이 없으면 움직일 때 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짐이 많으면 조용합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내용이 없는 사람은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능력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한국 회사에서 자주 있는 일. 처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회의에서 활발하게 말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고객이 불만을 말합니다. 그때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순간에 조용했던 사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같은 인생.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빨리 달리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사람이 꾸준히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나중에는 가장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꾸준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언제 그렇게 성장했지? 성장은 항상 조용히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에서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단순한 게으름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움직입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처럼 행동하는 이유 중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챕터 5. 똑똑한 사람들은 왜 에너지를 아낄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야 한다.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24시간뿐이다. 한국의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서울의 출근길 지하철은 항상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회의, 업무, 보고서, 전화, 하루 종일 바쁩니다. 퇴근 후에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자기 개발, 운동, 인간관계, 가족. 하루 24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힘을 쓸 수는 없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동료가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네가 작성해야 해. 아니야, 원래 네 업무야.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한 직원은 조용히 일을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는 그냥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겉으로 보면 그는 조금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에 시간과 감정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한 상황. 한국 직장에서는 때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회의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 논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의 특징.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만약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챕터 6. 바보처럼 보이면 얻을 수 있는 것.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금 평범하거나 조금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풀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평범해 보이면 사람들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똑똑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두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회사 이야기, 사람들의 생각, 보이지 않는 문제들. 이 정보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의 실제 모습. 회사에서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조용히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인데, 이건 비밀인데.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사람의 힘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분위기, 미묘한 관계. 이것은 말하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눈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치는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은 이 능력을 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힘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힘, 직위, 돈, 권력.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힘, 신뢰, 정보, 관찰력. 똑똑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사람을 보고 천천히 상황을 이해합니다. 챕터 7. 진짜 강한 사람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현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자신감. 진짜 자신감은 큰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항상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들을 더 멀리 가게 만듭니다. 전체 내용 정리.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할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 사람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로는 조용히 뒤에 서 있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똑똑한 사람은 먼저 관찰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황을 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분위기를 읽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이 타이밍을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먼저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유. 말보다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말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의 말은 적지만 강합니다. 네 번째 이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길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논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용합니다. 5번째 이유. 조용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때 조용한 사람은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조용한 사람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진짜 생각, 보이지 않는 관계, 숨겨진 문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이유. 진짜 자신감은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은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진짜다.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사람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자신의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배우세요. 조용히 성장하세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왜 바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현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의 세계였습니다.